거리상으로 앞쪽 머리 쪽에서부터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뒤쪽에 지느러미 부분에서는 톤의 대비가 너무 강하게 떨어지면 안 되고요. 자연스러운 색감의 표현으로 은은한 톤 차이로 입체감 있는 표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고래 소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그리려는 대상의 큰 기울기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세부적인 형태를 잡아 들어가기보다는 큰 기울기의 꺾임, 위치들을 찾아가면서 고래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특징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게 먼저예요. 긴 직선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형태의 표현보다는 큰 꺾임의 꼭지점들을 찾아간다는 느낌으로 형태를 잡아주세요. 자, 이제 형태를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를 시켜 볼게요. 큰 꺾임과 모서리의 형태들을 이제 곡선의 형태에 맞춰서 자연스러운 곡선의 느낌으로 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형태를 곡선으로 잡다 보면 큰 기울기의 구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처음에는 큰 직선의 기울기의 꺾임을 찾아주시고요. 직선을 이용한 꺾임의 구조를 정확히 찾은 뒤에 꺾임의 구조들을 부드럽게 연결시켜 주면서 곡선의 형태로 변형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를 잡아 주었고요. 자, 이제 색감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색감은 어두운 색감부터 강조시키면서 뒤쪽으로 멀어지는 톤의 변화에 신경을 쓰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에서부터 뒤쪽 꼬리 끝쪽으로 흐르는 톤의 변화에 신경을 쓰면서 기본 색감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앞쪽에서부터 진행을 해 볼게요. 톤이 가장 강해야 되는 부분, 시선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의 형태의 색감을 기본적으로 잡아주세요. 자, 기본적으로 크게 돌아가는 원기둥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위쪽에서는 빛을 강하게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쪽보다는 아래쪽의 색감들을 강조를 시켜주시면서 톤 표현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기본 색감을 깔아 주실 때는 세부적인 묘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가장 넓은 면적의 어둠의 색감을 진행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톤에 대한 기본적인 색감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그림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려내실 수가 있어요. 자, 앞쪽의 표현보다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색감을 점점 연하게 풀어 주시는 거예요. 선의 표현은 최대한 촘촘한 선을 이용해서 선이 거칠게 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서 기본 색감을 깔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본 색감을 이용해서 간단한 덩어리의 표현을 1차적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의 모양을 찾으면서 색감을 강조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톤이 가장 강하게 잡히는 이쪽 그림자 부분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고래를 보면 이런 약간 큰 줄무늬가 깊게 파인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위치들을 하나씩 잡아주시면서 색감을 강조시켜 나가면 돼요. 자, 지우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색감을 진행하실 때 밝음의 위치를 정확하게 남겨가면서 색감의 흐름을 강조시켜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 어둠의 줄기가 앞쪽으로 나가면서 점점 밝아지는 표현으로 바뀌어야겠죠. 덩어리의 흐름에 맞춰서 묘사의 톤 조절을 신경을 써주시면서 진행을 이어나가셔야 돼요. 자, 이쪽 어둠 흐름이 가장 강하게 잡히고요. 앞쪽으로 나오면서 색감이 자연스럽게 풀어졌다가
다시 머리의 가장 앞부분에서 색감을 강하게 강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반대로 앞쪽에서부터 다시 뒤쪽으로 색감을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앞쪽에 색감을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뒤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색감의 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연필 소묘의 표현이 멋있게 나오려면 항상 강약 조절에 대한 부분, 강조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톤이 연하게 풀어지는 부분이 함께 나와줘야 돼요. 앞쪽에 머리 끝부분을 강하게 잡아줬다면 다시 뒤쪽으로 톤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톤의 강약 변화를 만들어주는 거에 신경을 쓰면서 색감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넘어가면서 색감이 다시 연하게 풀어지는 덩어리 표현이 나와줘야겠죠. 가장 강하게 잡히는 포인트 부분이고요.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위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색감을 풀어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켜줬고요. 앞쪽에서 이제 뒤쪽으로 풀어지는 톤을 조금 연결을 시켜 볼게요. 피부의 표면을 보면 굉장히 우둘투둘한 조개 같은 게 좀 달라붙어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질감의 느낌이 앞쪽에서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남겨가면서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지우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셔도 되는데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표현하는 게 또 은근히 어렵기 때문에 남겨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처음부터 만들어 가면서 진행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조금씩 만들면서 색감을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검은색과 흰색의 톤 대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표현을 조금만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면 고래의 질감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 중간 부분에서 살짝 톤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제일 강한 어둠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도 톤의 대비를 강하게 찾아주시면서 어둠 사이사이에 들어오는 하얀 줄의 느낌을 남겨가면서 표현을 조금 더 올려보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림자의 시작되는 부분을 강하게 잡아주시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톤의 색감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자, 지금은 제가 사비연필 한 자루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둠의 시작 부분은 강하게 밀도 있게 잡아서 강한 색감의 표현을 만들어 주시고요. 뒤쪽으로 나가면서는 힘 조절, 자연스럽게 톤을 풀어가면서 색감의 최대한 톤 차이를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쪽에 집중을 해주세요. 사비연필 한 자루만 가지고도 굉장히 깊이감 있는 색감의 표현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가장 진하고 선명한 어둠의 색감에서부터 밝고 연한 가벼운 톤의 표현까지 다양한 톤이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연필을 물론 다양한 종류의 연필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톤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보다 효과적이지만 사비연필 한 자루로 나오지 않는 톤 표현이 연필을 바꾼다고 해서 쉽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톤 표현의 연습은 손가락에서 힘 조절을 얼마나 다양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눈에 생기는 그림자의 표현과 눈동자의 표현도 정확하게 진행을 해주세요. 자, 눈 밑쪽에 강한 그림자 표현도 잡아주시고요. 위쪽에 중간 톤은 조금 더 밀도 있게 색감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톤이 풀어지기는 하지만 선 자체의 밀도는 충분히 유지를 시켜 주셔야 돼요. 가늘고 촘촘한 선을 이용해서 완성도가 떨어지지는 않도록 촘촘한 색감으로 톤 조절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연필을 다시 뾰족한 연필로 한번 바꿔줬어요. 연필은 뾰족하게 자주 깎아가면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밀도 있는 강한 어둠의 색감을 표현해 주시려면 연필 선의 간격이 굉장히 촘촘하게 나와줘야 돼요. 이런 강한 어둠 색감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촘촘한 선의 표현이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연필 자체만 뾰족하게 깎아서 사용을 해주셔도 이러한 밀도 있는 강한 색감의 표현이 훨씬 쉬워져요.
대부분 굉장히 뭉툭한 연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셔서 원하는 대로 색감이라든지 밀도의 표현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되게 단순한 원리인데 이 부분을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필 자주 깎아가면서 사용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몸에서 돌출되어 있는 앞쪽 지느러미 쪽을 강조를 시켜 볼게요. 자, 이 부분은 크게 돌출되어 있으면서도 돌아가는 양감의 표현이 같이 나와줘야 돼요. 여기에서는 톤 표현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이쪽 가장 돌출된 부분에 어둠 흐름만 살짝 강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조금 밝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돌아가는 약간 납작한 원형의 표현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부분에 구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가장 강한 어둠 흐름의 포인트를 잡아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밝게 남겨두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앞쪽 머리 쪽의 표현과 가장 강한 그림자의 어둠 표현을 잡아주었어요. 이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깊이감 있게 풀어지는 표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뒤쪽에서부터는 색감을 과감하게 풀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이쪽 시작하는 쪽의 어둠은 앞쪽의 어둠보다는 훨씬 연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잡히고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하얀색 줄기의 표현은 정확하게 남겨가면서 색감을 진행을 해주세요. 수면 위로 떨어지는 밝음의 빛 느낌들이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빛 모양을 조금씩 남겨가면서 어둠의 색감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뒤쪽에서는 톤의 힘을 많이 빼주신 상태에서 선을 가늘고 촘촘하게 이용해서 밀도만 올려주시면 돼요.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톤이 확 풀어지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가늘고 촘촘한 선으로 색감을 부드럽게 채워가면서 뒤쪽에 밝음의 빛의 모양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때요? 뒤쪽으로 풀어지는 빛 느낌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죠? 뒤쪽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톤의 변화를 이용해서 물속에서 비춰지는 이런 산란된 빛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뒤쪽으로 멀어지는 꼬리 지느러미의 끝부분에서는 톤을 살짝만 강조를 할 거예요. 자, 이 지느러미는 그림자가 강하게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가 됐다가 중간에서 풀어지고 다시 끝쪽에서 살짝 마무리되는 톤의 강약 표현으로 진행을 해 볼 거예요. 끝부분은 그림자의 표현을 살짝 강하게 잡으면서 부드러운 톤의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거리상으로 앞쪽 머리 쪽에서부터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뒤쪽의 지느러미 부분에서는 톤의 대비가 너무 강하게 떨어지면 안 되고요. 자연스러운 색감의 표현으로 은은한 톤 차이로 입체감 있는 표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시작되는 안쪽 부분을 강하게 잡아 주시고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멀어지면서 톤을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힘을 너무 많이 주지는 않고요. 연한 힘을 이용해서 여러 번 밀도 있게 선을 움직여 주면서 톤의 무게감만 강조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앞쪽에서 어둠의 톤을 강하게 밀도 있게 쌓아주시고요. 뒤쪽으로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색감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의 그림자가 꼬리 쪽에도 살짝 강조가 돼야겠죠. 톤을 살짝 잡으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이제 앞쪽에 어둠 포인트만 조금 더 강조를 시켜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밝음의 영역들은 처음에 색감을 깔아주실 때부터 충분하게 남겨가면서 어둠만 서서히 강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지우개 사용을 하지 않고도 마무리 표현까지 확실하게
질감의 느낌과 덩어리의 입체 표현을 살리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초 과정에서부터 지우개 사용을 최소한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보다 효과적이고 빠르게 그림을 그려내실 수가 있어요. 지우개를 쓰지 않는 훈련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림 그리는 게 훨씬 쉬워지고 체계적으로 진행 과정이 잡히게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어둠의 포인트만 한 번씩 강하게 더 올려주면서 그림을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사비연필 한 자루만 이용해서 지우개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고래의 표현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고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질감의 표현, 그리고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점점 멀어지는 깊이감의 표현에 신경을 쓰면서 진행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연필 소묘를 이용해서 다양한 소재와 사물을 그리면서 입체 표현을 연습해 보시길 바래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